네, 미국의 국가 안보 전략은 되게 방대합니다. 그렇지만 그 중에 일부, 핵심이죠. 대외적으로 미국이 어떤 안보 전략을 가지고 있는지를 공개용으로 요약집으로 발표하고 있습니다. 보통 어, 하나의 그 행정부가 들었으면 4년이죠. 4년이니까 예를 들어서 연달아 집권할 경우에는 8년이죠. 8년 만에 한 번 정권이 바뀔 때마다 한다면 4년. 그래서 정권이 바뀔 때마다 나오는 게 이제 국가안보 전략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 국가안보 전략을 미국이 발표하는 거는 어, 미국 정책에 대해서 어, 그 동맹과 그다음에 그 경쟁국에 알리는 겁니다. 미국이 이런 전략을 가지고 있다. 그러니까 까불지 말라. 이런 의미입니다. 미국의 자신감이죠. 어차피 미국이 압도적인 우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압도적 우위를 상대로 해서 압도적인 전략을 미리 공지함으로써 동맹국들에게 신뢰를 주고 경쟁국에게는 어떤 두려움이죠. 두려움을 주기 위한 그런 전술적 의미에서 국가 전략을 발표한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강대국들은 이런 경우가 되게 많습니다. 분쟁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한 겁니다. 국가안보 전략은 대통령, 즉 백악관이 발표합니다. 그 다음에 국방 전략은 국방부 장관이 발표해요. 국방부 장관의 국방 전략은 이미 발표했고요. 이건 이제 백악관 대통령이 발표하기 때문에 대통령의 서문이 여기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서문에는 이제 자기의 트럼프의 어떤 정책적인 방향과 자기 자랑으로 되어 있는데요. 그 자기 자랑을 얘기하는 이제 국경 문제죠. 이민자 단속과 마약 단속이죠. 최근에 베네수엘라의 마약선을 습격을 했죠. 공습을 했는데 이러한 국경 문제를 얘기를 하고 있고, 그다음에 동맹에게 특히 유럽이죠. 국방비를 GNP의 5%까지 늘려라 이렇게 했는데 그래서 동맹들에게 미국이 지금까지 뜯겨왔는데 거꾸로 이제 동맹들에게 비용을 부담하게 한다. 그래서 나토나 이제 한국이죠, 미국 이런 데 했다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란에 대한 미드나이트 해머 공습이죠. 이런 것들을 얘기하고 마약 카르텔에 대해서 자기가 철퇴를 내렸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가- 노벨 평화상을 노리고 8개의 국제적인 분쟁이죠. 그걸 자기가 해결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어느 때보다 자기에 의해서 미국이 강하고 안전하고 자부심 있는 나라, 그리고 더 부자 나라, 그죠? 관세 가나 그다음에 산업을 재건함으로써 미국이 전 분야에 걸쳐서 어느 때보다 황금기를 누리고 있다. 이렇게 자기 자랑을 하는 게 이제 트럼프의 머릿말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내용에 들어가면 서문에서 미국의 전략이란 무엇이냐 이걸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래서 미국의 전략이 지금까지는 잘못됐다는 거예요. 제대로 되지 못했고 어, 혼란과 혼동, 희미해졌다 이런 겁니다. 그거 왜냐하면은 미국이 지금까지 모든 나라, 모든 문제, 그죠? 여기에 대해서 백화점식으로 해왔는데 이런 것들이 잘못됐다는 겁니다. 그 런더리 리스트, 마치 세탁할 목록처럼 별로 중요하지 않을 까지 모두 다 국가 전략에 집어넣는데 이제는 그런 방식으로는 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미국이 이 세계의 부담이죠. 세계의 부담. 세계를 영원히 책임지는 것 같은 그런 역할을 했는데 그런 역할은 이제 중단돼야 된다 이렇게 말하고, 마찬가지로 국제기구죠. 동맹뿐만이 아니라 국제기구의 역할에 대해서도 회의적으로 봅니다. 미국의 국익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국제기구에 대한 지원, 미국 국익과 상관이 없다면 국제기구에 대한 지원을 하지 않겠다. 이런 취지로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요. 그런 식으로 해서 기존의 국가안보 전략을 비판하면서 자기는 근본적으로 이거를 바꾸겠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 미국의 목표가 뭐냐? 미국의 목표는 간단합니다. 모든 분야에서요. 그래도 군사력, 경제력, 기술력, 문화까지 포함해서 모든 분야에서 미국을 최고의 상태로 두는 것. 이것이 이제 그 자기의 목표고, 그걸 한마디로 말하면 아메리카 퍼스트, 미국 국익 최우선주의다 이렇게 이제 말합니다. 그래서 이제 국내적으로는 산업이죠. 그
원래 국제 분업을 통해서 미국이 고부가치 산업에 하고 저부가가치 굴뚝 산업은 사실상 미국이 손을 놓았는데 트럼프는 고부가치 산업뿐만 아니라 저부가치 굴뚝 산업 기반까지도 다시 회복하겠다. 굴뚝 산업까지 가져오겠다. 그래서 한마디로 미국이 다 먹겠다. 뭐 이런 얘기죠. 그게 과연 실현될지는 모르겠지만 미국의 여론에는 어느 정도 센세이션을 일으키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미국의 가장 중요한 목표가 뭐냐? 그러면서 되게 이제 그 과격하게 발언하는데요. 매스 미그레이션. 대규모 이민의 시대는 끝났다. 이런 겁니다. 더 이상 미국이 대규모로 이민자를 받지 않을 거다. 대규모 이민의 시대는 끝났다. 이게 가장 특징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까지 국가안보 전략에서 이민 문제를 이 정도로 최우선순위로 둔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국경 문제니까 중남미 문제죠. 그래서 중남미에 집중해야 한다는 게 1825년인가요? 멀로 독트린이었는데 바로 이제 트럼프판 멀로 독트린이고요. 루즈벨트죠. 1900년도 초에 루즈벨트 대통령이 바로 이 멀로 독트린을 계승해서 중남미에 이 집중을 했는데 바로 이제 트럼프도 루즈벨트 대통령과 같이 멀로 독트린을 계승하겠다. 그래서 그걸 이제 루즈벨트의 규결이라 하는데 거기서 이제 트럼프의 규결이다. 그래서 자기가 아예 이름을 이렇게 트럼프 퍼럴라르라고 이렇게 이름을 아예 붙였습니다. 그래서 중남미에 집중을 한다는 거고요. 그리고 미국이 이러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수단은 뭐냐? 그랬더니 수단은 많죠. 마찬가지로 군사적, 경제적, 문화적, 기술적 이런 것들을 총 망라해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구체적으로 그 전략에 들어가면 기본적인 원칙은 뭐냐? 그럴 때 원칙을 잘 설명한 것 같아요. 첫 번째는 현실적이라는 거예요. 현실적인 정책, 현실주의자가 아니라는 겁니다. 현실주의자가 아니라 그 현실적인 정책이죠. 현실적인 정책. 그리고 원칙적인 입장. 그렇다고 해서 또 이상주의자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리고 힘에 근거한. 그렇지만 전쟁을 원하는 그런 호전국도 아니라는 거고. 그러면서 자기 힘을, 어, 절제할 수 있는. 그래서 되게 실용적이다. 이런 거죠. 실용적인 입장을 취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힘은 있지만 그 힘을 절제할 줄 아는 것, 이런 것들이죠. 그래서, 미국의 국익을 최우선으로 놓고 탄력적으로 정책을 집행하겠다. 이런, 의지를 바로 이 원칙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몇 가지 원칙을 보게 되면은 힘을 통한 평화죠. 그래서, 평화가 있으려면 힘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군사력을 강화시킨다. 그렇지만 모든 지역의 군사력을 강화시키는 건 아니죠. 최우선으로 되는 건 이제 중남미와 아시아 쪽에 강화를 하고 유럽이죠. 유럽에서는 어, 나토, 죠? 나토가 저 많은 역할을 하도록 한다. 그렇지만 필요하다면 세계 어느 지역이든 이란을 폭격하고 베네수엘라를 폭격했듯이 필요하다면 세계 어느 지역이라도 군사력을 그 탄력적으로, 그죠? 전략적 유연성이라고 볼 수 있는 탄력적으로 배치한다. 어느 한 지역에 대규모로 고정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필요할 경우에는 군사력을 동원을 해서 평화를 쟁취하겠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게요. 개입하지 않을 거다. 그러니까 개입을 절대로 안 한다는 게 아니라 가급적이면 개입을 하지 않을 거다.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그러면서 왜 개입을 안 하냐면 미국은 미국의 가치가 있듯이 다른 나라는 다른 나라의 가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미국의 인권이나 주권이 중요하듯이 다른 나라의 주권도 중요하고 그 다른 나라의 주권이나 이러한 국익은 그 나라의 상황에 맞춘다는 거죠. 그래서 각 나라는 독자적이고 동등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미국의 가치에 맞지 않다고 그래가지고 예를 들어서 뭐 독재 국가다. 그래가지고 미국이 그걸 민주주의로 국가로 바꾸는 거죠. 그런 과거의 형태는 하지 않겠다. 그 나라의 특수성, 그 나라의 정치에는 개입하지 않겠다. 기본적으로. 다만 국익과 관련돼 있을 때는 이제 개입을 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매우 탄력적인 현실주의적인 입장을 가지겠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여기 나오지만은 그 미국 자신의 주권도 중요하지만 딴 나라의 주권도 중요하기 때문에 개입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전쟁을 원하진 않지만 전쟁에 반대하지만 어, 그 경쟁자가 군사적으로 도전하거나 다른 지역을 예를 들어서 러시아가 유럽을 지배하거나 중국이 어, 대만이나 아시아를 지배하는 걸 막기 위해서 군사적으로 그 균형을 하겠다. 그러니까 대치를 하는 거죠. 군사적으로 상대방이 도발하지 못하도록. 그래서 이건 전쟁을 하지 않지만 군비는 필요하다면 증강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군사적인 힘의 균형, 특히 대만, 중국과 관련돼서 대만에서 이 부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미국의 일자리라든가 노동자에 위한 것들이죠. 그래서 공정무역, 미국의 그 무역 적자죠. 이 부분을 회수를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우선순위를 보게 되면 여기 또 나왔죠. 대규모 이민의 시대는 끝났다. 이제 더 이상 이민을 무작정 그렇게 많이 받지 않겠다. 매우 엄격하게 이민을 받아들이고 불법 이주자를 단속을 하겠다. 이런 것들을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러면서 미국 측 가치를 이제 미국 안에서 지키는 거기 때문에 미국에 대한 침공을 막겠다는 거고 가까이는 이제 그 중남미죠. 중남미로부터 오는 국가 안보적인 문제를 막겠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미국이 세계를 떠받치던 시대는 끝났죠. 아틀라스처럼. 그래서 동맹들도 부담을 해야 된다는 거고요. 마찬가지로 국제기구도 마찬가지입니다. 미국이 과도한 부담을 하지 않고 다른 나라들이 그러한 국제기구에 대한 부담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그 무역에서 바로 이제 국제 수지를 균형을 맞춘다는 게 마치 군사적으로 균형을 맞추는 것처럼 무역에서도 균형을 맞추겠다. 일방적으로 무역 적자죠. 무역 적자를 용납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매우 중요한 그 공급망이죠. 반도체라든지 휘토류라든지 이러한 매우 자원이라든지 이러한 매우 중요한 공급망을 확보를 하고 또 여기서는 또 공급망은 그 자원을 가지고 있는 나라뿐만 아니라 아, 교통 운송로까지 말하는 겁니다. 교통 운송로, 호르무즈 해협과 같은 이러한 운송로까지도 그 안전을 확보를 하겠다 이렇게 말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고부가치 산업뿐만 아니라 저부가치 산업 그리고 무기에서도 첨단 무기뿐만이 아니라 일반 무기죠. 로우 코스트 웨폰 그래서 이런 것까지도 미국이 충분히 능력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조선은 미국 해군이죠. 해군 함정을 다시 한국화하려고 하는데 바로 이제 그런 것들이죠. 왜냐하면 이번에 우크라이나 전쟁을 통해서 미국이 재래식 무기죠. 이 재래식 무기의 비축량이 한계를 드러내서 이제 한국에 많이 의존을 했는데 바로 이러한 재래식 무기에 대한 증강 능력을 가질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에너지 정책인데, 에너지 정책에서는 간단히 말하면 그 기후 위기죠. 기후 위기 이론이죠. 이걸 거부합니다. 그래서 음, 재생 가능한 에너지죠. 이거를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값싸고 풍부한 에너지, 현재 값싸고 풍부한 에너지는 석유, 석탄, 가스 이런 거죠. 그다음에 원자력 이런 거랍니다. 그래서 바이든 시대에 바로 이제 이런 화석 에너지를 원자력 에너지를 쓰지 않고 재생 가능한 에너지를 했는데 그게 아니라 이걸 뒤집어 넣어서 바꿔가지고 다시 화석 에너지와 그 원자력 에너지에 대해서 지원을 많이 해주겠다 이렇게 이제 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역에 관한 부분이죠. 지역에 관한 부분. 여기 똑같은 말이 나오는데요. 모든 문제, 모든 지역에 동등하게 그렇게 미국이 관심을 가질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핵심적인 국가나 핵심적인 이해관계만 하겠다는 거고요. 그래서 바로 첫 번째가 이제 그 서반부, 중남미입니다. 이걸 좋게 해석할 수 좀 나쁘게 해석하면요. 미국이 전체 세계를 관리하는 데 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 이제 자기와 밀접한 곳, 그죠? 자기 이해관계가 가장 밀접한
중남미로 축소했다. 그래서 미국의 패권이 쇠퇴의 징조라고도 볼 수 있지만 트럼프는 그렇게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미국의 국내 문제, 국익과 가장 관련이 많은 중남미에 집중을 하겠다. 이렇게 선언을 하고 있는 거고요. 당연히 이제 중남미는 가장 핵심적인 게 그 이민자와 그 다음에 마약이죠. 마약 밀수, 그 다음에 이제 그 불법적인 이민자를 각종 범죄 조직이 이 사람들을 몰래 들여오는 거죠. 이런 것들을 막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바로 이제 미국이 지금까지는 중남미에 군대를 많이 주둔 안 시켰는데 이 중남미에 군대를 주둔시키겠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지금 페르토리코의 비행장을 다시 복원해서 사용하고 중남미의 군대를 집중하고 있겠죠. 그래서 중남미의 군대를 집중시키려면 유럽에 주로 유럽이나 중동에 있는 군대를 빼겠죠. 전체 군대 규모를 축소한다고 그랬으니까 유럽이나 중동에 있는 군대를 빼서 중남미에 배치하겠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여기 나오네요, 그죠? 그래서 세 개의 미군의 배치를 재조정하겠다 이렇게 되는 거고 한국에서도 육군 중심으로 일부 주한미군이 철수할 가능성이 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